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제 모토는 그거죠. 행복하게 공부하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공부죠? 예,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이 채널 찾아와서 지금 살림기사 이제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 본인 스스로를 나 참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계속 그렇게 격려하는 공부,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외우고 있는 나를 격려하는 그런 공부가 행복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힘차게 행복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림 기사의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시험이 안 나오면 살림 기사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6, 70%는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기본적인 이런 그 이제 방법들이 많이 안내돼 있고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은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비율로 다뤄지고 있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숲가꾸기라는 과정이 애초에 재료를 구해서 육림, 삽목, 묘목, 삽목, 접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묘목을 구하죠. 씨앗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숲을 만듭니다. 파종 식재를 해서 천연님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씨앗을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자연히 싹이 트도록 하는 방법과 맹화해서 갱신하는. 그러니까 인공님은요. 사람이 씨 뿌리고 사람이 이제 묘목을 식재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천연님과 인공님으로 숲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풀베기예요. 풀베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풀베기. 그 다음 뭐죠? 풀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려면 이 수관, 나무의 크라운이 수관이 풀과의 그 경쟁에서 이길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면 풀보다 위로 쑥 올라와야죠. 이 풀이 초기에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풀베기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합니다. 우린 재벌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클리닝 컷이라는 얘기인데 침입 수종 중에서 필요 없는 것 제거하고 아니면 식재했더라도 그것이 잘 못 자란다면 그건 역시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침입 수종이 됐든 아니면 식재 내가 이제 심었던 식재 수종이 됐든 잘 자라는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 자라는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이제 모양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베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재벌이 될 거고 이제 재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물론 풀베기 재벌 시기에 덩굴이 있다면 덩굴 제거 또는 덩굴 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속가베기 이전에 실시하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첫 번째 속가베기 시기와 동시에 겹쳐서 할 수도 있고 재벌이 끝나자마자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속가베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풀베기에서 가지치기 시기가 성장 속도가 느린 전나무, 가문비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까지.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약간 빠른, 조기에 빠른 소나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죠. 한 5에서 7년. 성장 속도는 다 다르니까 책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7에서 한 8년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풀베기를 끝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치기 첫 번째 속가베기 시기를 이제 좀 느린 나무 같은 경우는 한 13년 정도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풀베기, 재벌, 가지치기, 속가베기에 대해서 연중 언제 실시하고 풀베기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5월부터 크기 시작해서 6, 7, 8, 9월 초까지. 저기 남부지방은 9월 초까지 가능하고 난대림 지역, 난대림 지역은 아니어도 조금 남부까지 이제 포항, 울산 이쪽 아래쪽 그리고 남해안 쪽으로는 한 9월 초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춘천 이런 데까지 춘천 지금 이제 파주 이런 곳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8월 중순, 8월 말 전에 끝내야 되죠. 자, 이렇게 연중 시기가 있고 수가국이 전체에 대해서 그 풀백이 몇 년 차까지 해야 돼? 3에서 5년 차? 자, 보통 5년 이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수가국이 전체 시기에서 어느 시기 그리고 연중의 어느 시기 이거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형태나 이런 것보다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연중 또는 수가국의 과정 안에서 어느 쪽에 속하냐 전체 과정 안에서 뭐 연중이라기보다는 숙각국의 과정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이때 어느 시기에 하냐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식재부터 해서 최종 수확을 하는 이제 개벌이라면 윤벌기 뭐 이쯤으로 해서 아니면 벌기령 전체 이제 숲으로 본다면 그 택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벌 택벌 여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벌채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책을 볼 때 눈여겨서 보시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풀베기 방법은 이제 물리적인 풀베기, 화학적인 이제 제초 작업 이런 게 있지만 자, 조립목을 이미 심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 이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식재한 이후에 식재 이전은 지존 작업, 지존이라고 부르면 조림지 준비 작업이에요. 그 풀베기가. 근데 그 보통 이제 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식재목의 성장에 이롭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풀베기는 어디예요? 식재한 이후에. 그래서 전면 깎기를 하는 경우는 양수 밑에 있는 수종들 자, 물론 양수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수종들의 전면 깎기를 적용한다. 자, 줄 깎기는 줄 등고선 방향으로 까르는 그 수평 조예와 경사 조예가 있는데 조예는 그냥 줄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깎기 줄배기 조예 같은 말입니다. 자, 둘레깎기는 강한 음수 또는 바람과 추위가 심한 조림지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자, 풀베기는 보통 6월, 8월 중, 그 다음에 여기 낙엽송 삼나무들 등은 3년간, 그리고 잣나무 편백 이런 것들은 성장이 느린 수종은 5년간. 그러니까 이거 물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침에는 온대 중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이제 그 온대 남부는 9월 초까지 이렇게 시기가 나오게 되고요. 자, 풀베기 인공림의 조성 관리에서는 작업 종류별로 대상지를 잡는데 소나무 낙엽송 이런 그 편백 등의 조림 갱신지에 적용하고 작업 시기는 5에서 7월에 1회 할 때는 2회 할 때는 8월에 추가. 되도록 9월 초순 이후는 피하는데 시험에는 요게 나오죠 지침에. 그래서 온대 남부는 9월 초순까지 이렇게 시기가 나눕니다. 자, 작업 횟수는 잣나무, 소나무를 5에서 8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진하게 된 거는 중요한 겁니다. 양수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그리고 2회 풀베기를 실시하는 곳, 비료 준 곳, 수분이 많은 곳 이런 곳입니다. 자, 덩굴 제거, 이제 물리적 제거, 화학적 제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캄바는 약해를 일으킨다. 약해라는 건 뭐냐면 원하지 않는 제초제가 원하지 않는 효과를 보일 때 얘를 디캄바라고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뭐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디캄바와 글라신. 근데 디캄바는 약해가 있다. 그래서 30도 이상에서는 약해가 발생하므로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고 봄, 가을에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처리하는 방법, 글라신 액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쭉 보고 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최근에 나온 방법은 주두부에다 소금만 주입해도 이 찌개 이 머리 부분에 소금만 주입해도 또 부근에 소금만 뿌려놔도 효과가 있다. 그런 그 산림청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래서 덩굴 제거 방법은 할도법, 뭐 얹어두는 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초제를 사용할 땐 경엽 입에다 뿌리는 거, 그다음에 수피, 줄기, 그루터기 이제 토양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풀베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어린 나무 가꾸기는 자, 침입 수종을 제거하든지 조립목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잘 봐두세요. 기술사 기사 또는 공무원 여기는 풀베기부터 다 중요해요.
풀기부터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질이 나쁜 나무를 제거하는 거예요. 조립목이든 침입수종이든. 그래서 클리닝 컷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해졌죠. 클리닝 된 거예요. 자, 작업 시기 6에서 9월 사이 11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자, 그래서 이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시기 언제라고요? 가지치기는 언제?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기간. 근데 이 어린 나무 가꾸기는 거꾸로 수목의 생장 시기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뭐 초우세목 관리, 이면부 관리, 공간 조절, 수정 조절, 수형 교정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 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무 가꾸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형 교정, 거꾸로 수종 조절, 그다음에 공간 조절, 임면부 관리. 임면부는 뭐냐면 숲과 숲이 아닌 곳의 경계부를 임면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우세목 관리.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안에 초우세목 관리는 단목인 경우, 소군상인 경우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죠. 이게 초우세목이 폭목이면 제거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인분의 입지가 양호한 곳에서 빨리 커서 다른 나무들하고 같이 자라고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초우세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이제 가지치기는 작업 시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산가지치기는 웬만하면 추운 시기에 한다. 성장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 가지치기가 뭐예요? 나무에 살아있는 원래 가지치기의 의미는 줄기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를 툭툭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산 가지를 자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 사실 용어상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산 가지치기는 수목이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도 대상 수종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쭉 보시면 뭐예요? 침엽수종. 자, 화렵수는 되도록 자연 낙지를 유도한다. 포플러는 으뜸, 역지 이하만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천연님 보육 시기까지 가지치기를 완료해야 되고요. 목표 생산지의 3분의 1 이상 사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의 주기 이런 것들 이제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옆에 레이터럴 스템 가지예요. 가지를 제거하는 거는 2cm 이하는 전정 가지를 사용해서 2cm 이상은 톱으로 사용하고 5cm 이상은 톱으로 이제 2cm에서 5cm는 손톱. 요 손톱 아니에요. 요 손톱 아니에요. 손으로 써는 쏘예요. 핸드 쏘예요. 좀 썰렁하셨나요?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5cm 이상은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죠. 5cm 이상은 이제 줄기 가지 이제 5cm 이상은 여기 이제 굵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이 무게 때문에 아래쪽에서 가지가 수피가 찢어져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먼저 상처를 한번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싹 잘라내고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잘라냅니다. 3번.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잘려서 수피가 설사 벗겨지더라도 쭉 아래쪽으로 쭉 길게 찢어지진 않죠. 수피가 길게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줄기를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가지가 있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비스듬히. 자연표적 가지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개념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지치기 부정적 영향 이제 뭐 생절, 사절, 무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절이 만들어져요. 그럼 사절은 옹이가 돼서 빠져나가죠. 생절은 자연스럽게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한 나무와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는 이제 차이가 크게 되죠.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는 옹이가 바깥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개념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판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자, 화렵수 가지치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 브랜치 칼라 옆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고사지는 그냥 살아있는 부분 손대지 않고 이렇게 자르고, 침엽수라고 해서 이제 그 가지깃이 없냐면 있어요. 지융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 부분을 지융이라고 하게 되는데, 침엽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붙어서 지융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면 이제 웬만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연 낙지를 유도해야 되는 나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단풍나무, 벚나무, 특히 벚나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가지치기 대상 수종은 침엽수에는 이런 수종들, 그 다음에 화렵수는 참나무류 포플러는 역지 이하만 잘라주고 나머지는 되도록 피해라. 자, 속가배기, 이제 속가배기로 넘어왔는데, 속가배는 방법이 있죠. 정량감벌, 정성감벌이 있습니다. 정성감벌은 양을 정해놓지 않고 형태에 따라서 수형, 수관의 모양, 나무의 수관의 층, 이제 이런 걸 봐서 이제 수간급 또는 수관급에 따라서 수관급, 그리고 수형급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라사키 1, 2, 3, 4, 5급은 이 나무가 이제 수관층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5급쯤으로 가면 이제 피합된 나무 쪽에 속하겠죠. 1급 미래목쯤, 우리나라에서 미래목쯤 될 거고, 2급은 이제 이 수형급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2급에는 이제 제거해야 될 나무들, 이제 폭목, 계제목, 평기목, 곡차목, 피합목,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형급이 되겠죠. 이렇게 수관의 층, 그 다음에 또는 수관의 등급, 그 다음에 수형의 등급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데라사키가 1, 2, 3, 4, 5급, 가와다가 A, B, B, C, D, E. 자, 그 다음에 그 하울리의 그 수관급은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수관급, 수형급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감벌 양식을 우리는 정성감벌이라고 하고, 정량감벌은 뭐 열로 벨 수도 있고 이제 뭐 줄로 벨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 양을 정해 놓는 거예요. 이제 몇 입방 이렇게 정해 놓거나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인공림의 정량감벌 대상제는 평균 수고 10m 이상 인분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열이 약간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때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열 시작되는 인분, 그게 보통 요 정도더라. 그리고 형질이 비슷한 수종이 단순하고 이런 데가 이제 정량감벌이기 때문에, 사실 정량감벌은 특히 인공림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자, 열식감벌은 인공림 중에서도 도태감벌이나 정량감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딱 똑같이 잘하고 있는 데만 줄로 베어내는 거예요. 자, 도태감벌은 어떤 거예요?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어떻게 했죠? 잘 자라는 나무를 남겨두고 잘 못 자라는 나무를 쳐냈죠. 그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추럴 셀렉션, 도태라고 얘기를 해요. 열식감벌은 거의 적용하지 않고요. 자, 열식감벌은 2열 존치 1열 감벌, 이렇게. 도태감벌은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도태감벌은 뭐라 그랬죠? 클놈 키워주는 거예요. 안 될 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열이 가려지는, 이제 우열이 현저한 우령입니다. 아까 인공림에서는 어땠어요? 우열이 현저할 수가 없죠. 10m 이상, 15년생 이상이어도. 근데 천연님에서는 쫙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대상지를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약간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감벌의 강도는 본수의 30% 이내, 속가배기량을 인공림에서는 이렇게 조절하고, 이 본수 기준 적용을 해서 합니다. 도태감벌에는 감벌 후 인목 본수 기준을 적용해서 합니다. 방법에서는 이거 적용할 때는 본수 감벌료 기준으로 60%좀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30%에 60%면 368,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감벌의 주기 등 기타 예비감벌, 수익감벌, 돈 안 되면 예비감벌, 돈 되면 수익감벌. 너무 제가 단순하게 나누나요? 이제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속가배기 효과. 아까 가지치기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속가배기 작업은 이제
1차 감벌 양식, 감벌 주기, 감벌 강도 이런 거 결정해서 하고요. 감벌 양식은 고전적 감벌과 유럽의 감벌 양식이 있는데 요 뒷부분이 약간 디테일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다시 다음 차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